안녕하십니까. 매주 관심이 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엄선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분석해보는 조석준의 여론일기 담당의 조석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여론일기 이번 주에는 흡연과 간접 흡연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한국여론방송의 김동주 PD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국여론방송의 양지혜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2013년도 서울시 건강증진과 자료에 따르면은 서울 시민은 하루에 13분 정도의 간접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흡연은 당사자의 건강은 물론이고 옆 사람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내 흡연에 관한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상태라 여겨집니다. 네, 현재 작은 평수의 영업장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이나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앞서 시민 인터뷰를 통해서 흡연에 관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분 흡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흡연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흡연자입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인터뷰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조금 많은 반대 의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인터뷰를 좀 받고 또 지난 여론을 강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네, 오늘 잘 나오셨네요, 두 분. 비흡연자 입장에서 흡연자를 봤고요. 사실 길거리에서 저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담배 연기 마실 때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 점에 불편한 점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흡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 이 3, 4, 5 모여서 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께 어떻게 흡연을 시작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 친구들이 피길래 한 대 주길래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피기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 흡연자들은 어떤 계기로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또 어느 정도로 흡연을 자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들이 좀 먼저 궁금한데요. 어때요? 네, 어르신들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지금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건강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웠지만 최근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끊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시작한 계기가 군대에서 많이 피시더라고요. 네. 또 중고등학교 때 또 이렇게 놀면서 노는 친구가 권유를 해서 피웠다는 분도 계셨고 또 군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피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 또 담배 한 가치가 또 많은 위안이 됐다, 위로가 됐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젊은 층은 이렇게 답한 사람이 많습니다. 권유에 의해서 한번 펴볼래? 라고 했을 때 담배를 한번 펴볼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군대 말씀하셨는데 군대에서는 담배를 이렇게 방조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권유하는 시대도 있었던 걸로 생각 들고요. 그런 계기를 맞아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한 번 손에 댄 이상은 그 다음은 이제 계속 흡연 인구로 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아마 담배에 관한은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17년 정도 피다가 담배를 끊은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관해서 한 40여 년 이상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셈인데 아까 말씀대로 남자들이 처음에 담배를 배우게 되는 것이 군대에서 많이 배우고 예전에는 군대에서 아예 기호품으로 해서 무료로 공급하는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 있던 사람들 화랑담배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이전에 대학 시절에 이미 이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17년 이상 피우다가 지금부터 아마 198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월 1일부로 아예 딱 끊었어요. 그때 어떤 건강의 위험을 느끼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때만 해도 담배를 끊자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담배를 끊은 것이 아닌가. 우리 김 부장이 또 담배를 피신다니까 조금은 그러실 텐데
이 담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의 건강, 주변 사람의 건강,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동의를 얻어서 규제도 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담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때요? 실제적으로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역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건강 이유로 끊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친구분이 또 이렇게 폐암으로 걸리시다든가 이게 이제 주위에서 이제 암으로 또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경각심에 자기가 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랜 기간 담배를 피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저희 사촌 형님들이 다 이렇게 암에 또 걸리셔가지고 그런 또 놀라셔서 네, 끊으셨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젊은 층에게는 두 가지 조류가 있습니다. 담배를 아예 안 피겠다. 네. 시작을 안 하는 층이 많죠. 예전 같으면은 담배는 남성분들 좀 죄송한데 일종의 사회 통과의례처럼 담배를 피웠던 것도 있고요. 담배를 피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뭔가 모였을 때 담배 피면서 논의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의 사회 분위기는 담배를 피는 것이 오히려 눈총받거나 지적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것이 뭐 내가 어떻게 피겠다, 말겠다. 의견 표진을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담배 핀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특히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분들은 담배를 피시는 분인지 안 피시는 분인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 제가 한마디 거들면요. 예전에는 심지어 담배를 누가 못 피면 남자 사회에서 저 사람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담배를 못 피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배가 오히려 그런 그 잣대로도 작용이 됐고 오히려 어디 가면은 담배를 못 피는 것이 미안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네. 물론 그것은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고 요즘은 뭐 세태가 많이 변했고 그 담배에 관해서 그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이 변하는 거가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흡연자들이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흡연 인구가 이렇게 점점 감소는 하고 있다지만 간접 흡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할 것 같거든요. 네. 예. 시민 인터뷰 결과 이 비흡연자들은 실제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던가요? 저는 이제 40, 50대 주부님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요. 가정에서 아직 남편분들께서 담배를 못 끊고 담배를 피시는 모습에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남편분과 아들분이 같이 이렇게 담배를 피시면서 이 뭐라 그럴까 그 벽지가 바래져서 벽지를 갈아야 되는 색이 바라죠. 네,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또 토로하시는 주부님과의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네. 담배, 간접 흡연. 많은 분들이 무엇라고 지적하냐면 담배 연기를 굳이 맡아야 하느냐 내가. 건강을 떠나서 내가 편치 않은 곳에서 담배 연기를 맡아야 하느냐. 또 하나는 분명히 이곳은 금연이 맞을 것 같은데 지켜지지 않아서 내가 이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장소의 말씀은 조금 말씀 있다 하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담배를 피는 것이 개활지라고 하죠. 말하자면 그 갇혀진 공간이 아니고 바깥이고 야외고라고 한다면 그닥 그게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을까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간접 흡연에 나는 싫다. 그럼요. 길거리 가다가 담배 연기를 맡게 되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느낀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바람에 날아갈 텐데 굳이 이런 곳까지 그 금연 지역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오히려 저는 좀 놀란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담배를 피다가 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든 그 연수만큼 지나가야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 17년을 피다가 끊으면 다시 17년을 가야 되는데 저는 뭐 연수야 이미 넘었지만은 처음에는 이 담배 피는 부분이 뭐 방 안에서 피고 서로 하는 건 뭐 그냥 상식적인 일이었고
심지어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몰고 가는 가장이 아이들 있는데도 자기 아이들이 네. 있는 그 안에서도 피든 그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거의 사라지고 요즘도 가끔 눈에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 가장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점차 자동차 방 안에서는 나가고 이제 아파트에 이제 베란다 같은 데서 또 피니까 네.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반딧불 쪽이라고 하고 아. 어떤 경우에는 뉴스에 심심치 않게 또 그런 베란다에서 되게 이제 술 한잔 먹고 왔겠죠. 그런 담배를 피던 사람이 또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흡연에 의한 어떤 피해는 그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간접 흡연으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간접 흡연의 피해 중에 하나가 있을 때 흡연자에게 자리 이동을 요청하는 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가요? 뭐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가서 자리 좀 비켜달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냥 피해 가시는다고 말씀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공공장소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나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꼭 이렇게 금연을 할 수 있게끔 금연 구역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젊은 세대가 비흡연 인구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특히 불편을 느낀 장소는 버스 정류장인데 네. 버스 정류장은 분명 표지도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에게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라고 지적하거나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르신이거나 나이 많으신 분이거나 혹은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외형적인 체격을 가진 분이라서 말하기보다는 피해간다는 의견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 흡연 인구인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금연 장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남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 담배를 피고 있다면 당연히 동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사실 그 335 모여 있는 곳에서 한 명이 되면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4-5명이 모여서 담배 피시는데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라고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은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흡연 가능한 장소에 대한 그 표시나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서 네. 어떤 경우에는 군중 심리에서 같이 피게 네. 된다는 거죠. 네. 만약 아까 그 자동차 정류소 말하면 네. 어떤 자동차가 언제쯤 온다라는 것을 전부 다 알려주는 그런 예고성 IT적인 버스 알림 정보판도 있는데 네. 그 사이사이에 여기는 금연 금연 구역입니다. 구역입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아마 이게 이제 공공에서 지적을 못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시비가 붙어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규제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흡연자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 또 흡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요즘은 또 법적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벌과금이 나올 가능성도 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인식을 또 하게 되니까 아마 이제 더 정부 측면이나 당국에서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네, 보건복지부 그 사무장님과 저희가 통화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통화를 하니까 이게 실내 금연은 법적으로 이렇게 법에 이제 의거해서 이렇게 되는데 실외 금연은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달리 이제 조례로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례로 이렇게 강남대로는 지금 금연 구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담배 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홍보가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 네. 점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금연 구역은 금연 구역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가다가 몰라서 담배를 폈는데 경찰한테 잡혀서 그 벌금을 내야 된다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주의를 주고 가나요? 아니면은 바로 벌금을 징수를 하나요? 아직 뭐 벌금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뭐 주의를 주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주의를 받아본 적도 있죠.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하고 특히 경찰분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바로 물론 이렇게 담배를 끕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금연 장소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금연 장소인지는 네.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금연에 대한 캠페인은 굉장히 많지만 어느 장소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인지
혹은 통념적으로 길거리에서는 안 된다. 혹은 뭐 어떤 공원이나 이런 놀이공원에서 안 된다. 이런 개념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거는 어느 장소는 되고 어느 장소는 안 된다는 개념이니까 네. 이것이 조금 통일된 의견이 필요하기도 할 뿐더러 뭐 지자체가 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길거리에 정말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우리 속도계처럼 뭐 여기서부터 몇 미터까지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네. 붙이자. 금연 표지를 많이 붙여서 네. 이 덤벨을 피지 못하도록. 특히 이 버스 운전 같은 경우는 크게 하나 붙이고 네.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런 게 결국은 도시 디자인상에 혹은 사람들의 인식상에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충돌 지점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냐라는 것에서는 아직 아이디어는 없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 금연 담배가 몸에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네. 과다한 흡연은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것을 담배과에다고 생기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고 다만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하지 않은 흡연은 또 다른 뭐 위안을 준달지 하는 여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건강 대비 이쪽에 효과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마라톤을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담배를 피워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담배만 끊으면 소위 말해서 그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텐데 왜 담배를 안 끊냐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이 나는 담배를 맛있게 피기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에 그런 관점으로 또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배 산업도 엄연히 존재를 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합의를 통해서 어떤 법을 정하고 그 구역을 정하면 지켜주는 것이 공중 도덕이고 또 거기에 맞는 거니까 다만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금방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 문화로 만들어주고 흡연자도 당당하게 그 흡연이 허용된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조금 폼을 내고서 펴도 된다고 봅니다. 되게 이제 공항 같은 데 보면 너무 그 흡연의 장소를 너무 좁게 해놔가지고 멀리서 봐도 거기에 만 개가 낀 것처럼 해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오히려 흡연자들이 오히려 그런 공간에 이왕 흡연이 허용이 됐으면 거기를 더 쾌적하게 해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이제 법적으로 뭐 이렇게 지적하고 또는 단속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서 결국은 흡연자도 당당하게 흡연의 권리를 누리고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간접 흡연에 의한 피해를 완전히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담배를 피는 것과 안 피는 것에 참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방금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담배를 오랫동안 피시다가 오랫동안 끊으셨잖아요. 그 두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때가 더 좋던가요? 얘기하다 보면 한참 길어집니다. 이 프로그램 다. 근데 저는 그 17년 피고 나서 끊고 나니까 너무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대해서도 좀 당당해지고 그동안에 담배를 핀 분들은 뭐 자기 양복이 조금 뻔뻔할 수도 있고 담배 때문에 운전하다가도 아차 사고 날 수도 있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단은 담배를 끊고 나니까 보통은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혹시 어떤 사람이 죽었다 또는 사망사고가 났을 때 저 사람 왜 죽었을까를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담배를 끊고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이미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담배는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서 또 집에서나 아이들이 또 칭찬을 많이 하죠. 또 주변 친구들한테는 담배 끊는 사람처럼 독한 사람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담배를 끊어서 건강에 좋은 부분도 있고 그 담배를 또 끊음으로써 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럼 끊는 게 더 좋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마도 피다가 끊으면 제일 좋고요. 네. 그 가치를 아니까. 네. 아마 어느 정도 건강을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 또 여쭤보면 건강하니까 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드실 때는 네. 자연스럽게 담배도 끊고 건강을 좀 지켜야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여러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의사들 얘기하면은 다른 합병증으로 많이 이제 고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조심해서 이왕이면은 줄이고 끊어버리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 PD님은 담배를 끊을 결심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회강 2, 3세대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건 제 주장처럼 말씀드린 건데 담배는 시작하면 그 길로 가고요.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생 담배에 얽매여 살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정말 꿈에서라도 내가 담배를 피웠구나 라는 순간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17년이건 23년이건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 순간은 내가 지켜왔던 모든 걸 잃어버린 순간이고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유를 붙일 뿐이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제 주장은 담배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 중독성의 물질이다. 그러니까 그 중독의 길을 한번 들어서면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들어서지 않으면 그냥 그 인생을 사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담배를 왜 어떻게 좋아하게 됐느냐 다 이유일 뿐인 것 같아요. 그게 한동안은 뭔가 멋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위안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깊이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그 깊이로 가서 결국은 손에 못 놓고 밤늦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담배는 있어요. 불이 없으면 차라리 담배도 없고 불도 없으면 참을 수 있거든요. 그냥 자면 돼요. 담배는 있는데 불이 없으면 온 집안을 다 뒤져요. 불을 찾아서. 그게 없잖아요. 문 열고 나가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에 말씀하셨죠. 담배 끊는 사람이 독하다고. 독한 것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치러야 될 비용이 훨씬 많아요. 담배를 돈도 내서 담배도 사야 되죠. 또 어떤 때 담배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 빌려야 되죠. 네. 눈총도 받아야 되죠. 네. 지금은 흡연실이 아니고 뭐 담배 피울 수 없으니까 그 조금 칙칙한 흡연실에 들어가서 마치 원숭이가 된 듯한 느낌으로 담배를 피워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자면 흡연 인구에 속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옹호해야 하는 입장은 맞지만 담배는 손에 대는 순간에 다른 방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흡연 얘기하다가 상대방한테 자리를 비켜달라 하는 부분 또 그런 것이 안 돼서 스스로 피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조금 돌아와서요. 아는 사람은 몰라도 이 모르는 사람한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아까도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담배 연기가 나면은 비켜달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피해요. 그쵸. 예, 그게 더 편하니까. 예, 괜히 분쟁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그걸 응하지 않았을 때 저도 또 괜히 얘기를 했다가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저같이 간접흡연이 싫어서 다른 곳으로 그냥 이동을 하는 분들도 있던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죠. 사실 부탁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낯선 사람한테 말 걸기도 쉽지 않은, 눈 마주치기도 쉽지 않은데 좀 자리 좀 이동하세요 하면 어떤 또 일이 생길까 봐 좀 두렵잖아요. 타인에 대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에이 피해야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돌아가고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거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흡연 지역으로 정해진 공간이 분명히 있죠. 특히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예전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그게 흡연자석을 만들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도 그렇다고 흡연석이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 마음대로 담배 피던 시절도 물론 있었어요. 언제죠? 하여튼 한 20년, 40년 전 얘기인데 충분히 그랬고요. 근데 그게 정해진 다음부터 그것이 잘 지켜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중교통의 공간 혹은 실내에서도 꼭 지켜지는 곳.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절대. 근데 물론 그 공간을 벗어나서 병원 주변에서 환자복을 입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물론 볼 수는 있지만 링게를 맞으면서 병원 안에서는 분명히 금연 공간이죠. 이런 공간에서 만약 담배를 물었다? 누구라도 제지할 겁니다.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되건 차장 혹은 운전하시는 운전사께서 여긴 금연 판매 안 됩니다. 먼저 말씀하실 거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 여긴 금연 공간이다. 라고 말씀하실 텐데 경계의 선상에 있는 곳이 충분히 이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하는 흡연자들. 그렇지만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흡연자들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눈총을 받고 있거든요. 코를 막고 지나간다든지 다들 가고 있는데 사실 그게 미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담배를 피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몸을 돌리죠. 왜냐하면 이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다시 뭔가 흡연 공간을 찾게 되는 순간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물었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다른 곳을 공간을 찾겠다고 하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인 다음에는 그분의 시선이 어떻건 간에 일단 자기의 이 중독성을 빨리 채워야만 하는 그 순간이 되니까 다른 말씀으로 하자면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그거는 이제 흡연자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 뭐 요즘이야말로 야외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할 때고 최근 들어서 또 금연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많아졌거든요. 또 외부에서도. 그래서 그 공공장소의 그 흡연 금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을 텐데 먼저 그런 부분을 찬성하는 사람 쪽에서 의견을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렇게 비흡연자, 흡연자로 나눠지더라고요. 비흡연자 분들은 더 강화해야 되고 더 많은 지역에서 금연이 있어야 되고 특히 뭐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금연이 왜 담배를 피우다 보면 이렇게 놔둘 때 딱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높이에서 담배가 딱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전면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고 흡연자들 분들께서는 지금도 빡빡하다. 지금도 어디 담배 필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이렇게 자기의 그런 것을 토로하셨습니다. 2, 3세대는 확실히 비율은 그 공공장소는 분명히 금연해야 된다. 실내건 실외건. 흡연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간접 흡연의 피해로 내가 기흉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폐에 구멍이 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흡연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나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그런 인터뷰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개념이 그러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장소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간이고 흡연이라는 곳을 이제 그 모든 곳이 금연이고 흡연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는 개념으로 진보할 수 있을지 지금도 뭐 넉넉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제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흡연자도 아니고 비흡연자께서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대류를 이루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공공장소 흡연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반대한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반대한 분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시던가요? 반대하시는 분은 거의 뭐 잘 없죠. 우선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그냥 조금 자기의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할 뿐이지 그게 뭐 반대까지라고는 남의 피해가 주는 게 당연하고 자기도 자신도 알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담배를 피고 싶으니까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혹은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죠. 비흡연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흡연자가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담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인터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화해서 내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흡연자도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담배에 대한 정책을 취할 때 담배값을 올리느냐 마느냐 그것이 흡연율을 높이는데 줄이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걸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계선상의 어떤 정책들 아마 지금 이런 부분도 담배를 피우는 금연 장소를 확대를 하면은 또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귀찮아서 담배를 끊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아마 그런 것을 이제 여러 여론을 종합하고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마 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음식점이나 PC방 이런 쪽에서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또 흡연실을 마련해 놓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이용시설 전체에 관한 어떤 그 금연 정책이 지금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흡연실 없애자는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요? 흡연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있었어요. 안에서. 네, 안에서 뭐 그 좀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그런 뭐 권리랄까요? 뭐 그런 것을 같이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뭐 안에서 부스만 잘 이루어진다면 네. 그게 또 굉장히 이게 흡연 공간인지 비흡연 공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뭐 부스만 만들어 놓은 뭐 무명무실의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담배 연기가 굉장히 이게 불쾌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에 제가 또 술집에 이렇게 맥주집에 갔었는데 부스가 있었어요. 정말 저는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흡연하는 부스였는데 뭐 친구가 이제 담배를 핀다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애처롭고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 좁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겠다고.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긴 지하였고 올라가서 담배 피기 귀찮았기 때문에 그 공간이라도 정말 자기는 좋은 공간이었다고 말씀하는 걸 보고 좀 이제 흡연자 비흡연자들의 생각에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스가 아닐까라는 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아예 흡연실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터뷰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동의 공간에서 흡연과 비흡연이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고기 굽는 연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흡연자 공간을 공간에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지만 상당히 비현실적일 수도 네, 있고요. 비현실적이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흡연을 상품화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까지 있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많은 흡연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커피숍의 흡연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흡연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곳, 혹은 편안하게 흡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요즘은 커피 전문점의 흡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한 켠에 정말 구석통에 유리로 돼 있는 곳에 3, 4명 모여서 정말 그 벽도 아까 말씀하신 진짜 찌들어 버리거든요. 이 잔디 연기에. 그런 공간에서 담배를 서로 피게 되는 것이 일종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흡연자들끼리 아저씨 오셨군요. 눈 찌끗하면서 당신도 고생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조금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 혹은 그게 옳은 거냐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치우러 가면서까지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를 피게 만드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아예 없애서 정말 사람들이 금연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완전히 담배를 불법화시켜서 이것을 피웠을 때는 범죄화시키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흡연실도 있으면 좋겠고 그 흡연실이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 흡연의 피해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 외부에서 피해를 당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집안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 담배를 폈을 때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직접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도 그런데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말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좀 가부장적인 네. 가족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의 경우에는 담배를 뭐 사실 왜 그러잖아요. 그 갓난 아기한테 뭐 이게 안을 때 담배 끊고 뭐 씻고 뭐 뿌리고 해서 아기를 안았다 하더라도 아기 머리카락에는 니코틴이 나왔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간접 흡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는 것 같아서 가장으로서는 당연히 끊어야 되지만 또 굉장히 힘이 있는 가장일 경우에는 또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또 어르신들 보시면 가장이 이렇게 피시는데 남편이 피는데 집 안에서만 피지 마라, 밖에 나가서만 펴라 이렇게 네. 말만 하시지 끊게는 못 하시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는 훨씬 많았죠. 뭐 저도 아버지께서 담배 피시는 모습을 보았고 방 안에서 피시고 그 실제로는 문도 안 열어놓고 창문도 안 열어놓고 네. 피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저는 거기서 담배를 피웠던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정말 180도인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건 담배를 피는 남성분이
자리를 피해야 하는 거죠. 가족 내에서도. 그럼요. 그 피해서 피해야 되고 당연히 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오히려 담배 냄새 나니까 끊어라. 네. 그런 제재를 받게 되고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로 인해서 금연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계속 아빠 담배 피지 마세요. 네. 혹은 담배 필 때마다 벌금을 징수하고 담배 냄새가 나는지 검사를 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가족의 요구에 의해서 담배를 끊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내에 아까 말씀하신 그 가부장적인 집안에서의 이 정반대되는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반으로는 이제 가정의 흡연이 가장 어렵다. 흡연이 가장 어렵고 네. 이 흡연율이 가장 높다. 아.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흡연의 상태의 사람한테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끊게 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담배 끊는 사람을 독하게 보듯이 담배를 끊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어요. 사실은 뭐 금연검부터 시작해서 뭐 패치를 붙인다거나 전자담배.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금연 교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담배를 끄는 방법이 셀프 컨피던스였어요. 본인한테 칭찬을 하면서 끊었는데 제가 89년 1월 1일부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뭐 담배 끊었어도 오래 못 사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문제가 된 후에 담배를 끊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담배를 끊고 나니까 어떤 방법으로 끊었냐면은 그때 이제 방송국 시절이었는데 이틀 동안 휴가를 맡아서 안 나가게 됐을 때 올해 뭐를 해볼까 했을 때 담배를 한번 끊어보자. 그래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이제 주로 담배가 피고 싶으면 산보하고 물을 먹고 이틀을 참고 나니까 3일째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해가면서 또 남한테 자랑도 하고 끊었다고. 그래서 이 담배는 자기 의지도 있지만 남들한테 자랑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담배 끊은 좋은 점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가 깨끗해집니다. 담배를 안 피게 되면 호주머니에 뭐 담배가루부터 냄새. 냄새는 처음에는 담배 끊고 나서 10년 이상도 아주 구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몇 년 지나면 이게 아주 역겨워집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 손에 있는 담배 냄새도 10년 이상 가요. 그 손가락에 그 배어 있는 담배 냄새죠. 그래서 이제 그 담배 끊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점을 계속 생각하면 나중에 어느 시점 가면은 내가 담배를 폈을 때 어떤 이익이 되는 점보다 담배를 끊었을 때 이익이 되는 점에 부동호가 쳐질 때 그때는 자발적으로 그 기간을 오래 가져가고 합니다.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담배를 끊게 하기보다는 담배를 끊음으로써 좋은 점을 계속 자기도 평소에 생각하고 또 거기에 자기 인식이 더해지면 어느 날 계기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요즘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김 PD도 얘기를 했지만 그 흡연에 대한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밖으로 피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되게 어디서 주로 흡연을 많이 하게 되나요? 제일 좋은 장소는 역시 길거리입니다. 그 바깥인 거죠. 건물 옥상 내지는 뭔가 이 개방된 공간,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빨리 사라질 만한 공간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건물 내에 있다고 하면 정말 흡연실이 어디 있는지 담배를 뭐 정말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찾아야만 하는 거죠. 어디 있는지 알아놔야만 하고 그리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못 참겠다 싶으면 한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렇죠? 혼자만의 단독된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기와. 근데 이 담배를 핀다라는 것이 조금 안 피셔본 분들은 모르는 건데 아마 이제 이런 거죠. 정말 욕구에 의해서 시간대가 딱 울려서 무슨 자명종이 울리듯이 그때 되면 딱 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뭔가 이 환경이 있는 거죠. 자기가 습관처럼 찾는 시간대가, 그러니까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있는데 밥을 먹고 나서는 꼭 피워야 되는 분도 계시고, 혹은 밤늦게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꼭 담배를 피거나, 제일 못 참게 되는 순간이 술을 마시는 것이죠.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담배는 당연히 찾아지는 건데 더 심한 순간은 이렇습니다. 남들이 담배를 필 때, 담배 피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요. 정말 없으면은 그 담배 피고 있는 분에게 가서 끌었는데 저